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이 많이 풀렸네요. 어제 아래 올 들어 가장 춥더만은 오늘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국보 뚝방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참 언제 봐도 좋은 길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어제 이 중년 남성이 재혼 상대 1위는 술집 마담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역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성관계는 결혼제도의 본질 중에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성관계는 결혼제도의 본질 중에 본질이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을 가지고 먼 산에서 개가 짖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바로 부부간의 성관계는 결혼제도의 본질 중에 본질이다 하면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말입니다. 부부간의 성관계가 당연히 결혼제도의 본질 중에 본질이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법부 주식에서는 부부간의 성관계도 한쪽이 거절하면은 강간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부부 강간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거부를 하면은 부부 강간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즉 마누라가 부부 관계를 거부하면은 부부 강간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성에게는 돈이 없고 남성에게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성을 조져야만이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마누라가 남편이 거부를 하는데 성관계를 했다, 그러면은 여자가 남자를 강간한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혼 소송에서 여자가 대단히 불리하지요. 안 그래도 돈이 없는 여자인데 이혼 소송에서도 마누라가 남편을 강간했다 하면은 대단히 불리하지요. 그러면 돈이 안 되지요. 그러나 남편이 마누라를 강간했다, 그러면은 부부 강간죄다, 이렇게 얘기해야 돈이 되지요. 그리고 여자도 돈이 되지요. 즉 마누라가 이혼을 하면서 그냥 이혼하는 게 아니고 남편에게 강간당했다, 이렇게 이혼을 해야 돈이 된다는 거지요. 돈 말입니다. 나는 돈 앞에서는 애배애미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돈 앞에서는 애배애미도 없는데 법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이 돈이 됩니다. 그리고 항소해야 또 돈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부부간의 성관계가 재산 치부와
재산이 뺏고 뺏기는 쟁탈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남편이 그 어떤 여자와도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그 귀책 사유가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은 재산 분할 과정에서 엄청난 것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남자는 결혼을 함과 동시에 성관계를 완전히 거세당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혼인제도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지요? 혼인을 하면 안 되지요. 혼인을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 출산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출산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출산이 상당히 늦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저출산의 원인입니다. 그러면 중년의 재혼 상대 1위가 왜 술집 마담인가? 우리는 이런 개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술집 마담이 이 섹스와 성관계에서는 도같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한테 술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남자한테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술을 팔다 보면 역시 성관계도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해야 기하급수적으로 매출을 끌어올린다고 했습니다. 매출 말입니다. 돈 말입니다. 돈. 그러면 중년의 남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혼을 했던 뭐 안 했던 이미 자식이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식이 아마 거의 다 자식들이 있겠지요. 그게 뭐 딸 자식이든지 아들 자식이든지 다 있겠지요. 그러나 남자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남자라고 하는 것은 밥숟가락 놓을 때까지 성적인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적인 생각과 성적인 행동이야말로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에서 공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전유물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깊은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 중년의 남자가 가장 편안하게 섹스를 하고 쉴 수 있는 상대, 마치 남편이 어떤 생각을 하면 말을 안 해도 남편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여자, 남편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도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여자, 그런 여자야만이 자신을 포근하게
뭔가 마음으로 감싸줄 수 있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또 아이를 낳든지 안 낳든지 그런 것은 두 번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년이 재혼 상대 1위, 즉 남자의 중년이 재혼 상대 1위가 술집 마담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술집 마담은 참 물론 너무 나이가 많으면 안 되겠지요. 물론 또 너무 나이가 많으면 그것 또한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러나 30대 40대의 중년의 술집 마담은 정말로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술집 마담이 주는 편안함과 정겨움은 자신의 마누라가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성들이 갖춰야 할 덕목이 무엇인가? 나는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젊은 여성들이 모두 다 섹스에 환장병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또 한국의 모든 젊은 여성들이 술에 환장병 들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또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남자에게 순응하고 복종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생각하는 남자는 다 강도고 도둑이고 강간범이고 살인범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왜 그렇습니까? 남자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구가 5천만입니다. 그리고 이 젊은 이 여성과 남성이 사귀다 보면 사고가 있을 수도 있지요. 그것은 법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일입니다. 모든 남성이 그렇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나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무엇입니까? 여성 여러분들이 일을 하지 않을 때 이 남자가 돈을 벌어서 갖다 줍니다. 여성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남자가 방패막이가 되어줍니다. 여성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때 남자가 나와서 일을 풀어갑니다. 여성 여러분들이 벽에 부딪혔을 때 남자가 그 벽을 부수고 돌파를 합니다. 남자는 이와 같이 많은 것들을 여성 여러분들에게 주는 존재입니다.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여성 여러분들이 남자를 두려워하고 남자를 강도로 하고 도적이라고 하고 강간범이라고 살인범이라고 하고 이렇게 남자를 매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문제는 이렇게 매도해야만이 돈이 되는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돈 말입니다. 끝없이 여성을 갈라치게 하고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이 성적인 행동을 묻고 여성이 돈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야만이 돈이 되는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사고를 제한하고 인지력을 제한하고 판단력을 제어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몇 명의 남자와 관계를 가져보았느냐? 몇 명의 남자와 관계를 가져보았느냐?
어떤 여학생은 내가 한 50명의 남자 정도하고는 관계를 가져봤지요. 또 어떤 여성은 너는 그것밖에 안 했나? 나는 한 70명 정도는 된다. 또 어떤 여성은 얘기하지요. 나는 한 100명 정도는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설문조사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설문조사한 이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10대 여성 중 10%가 원조교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원조교제가 무엇입니까? 즉 아빠뻘 되는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원조교제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딸이 또 다른 남자와 원조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10대 여성들은 어떤가? 10대 여성이 남자와 관계를 가져본 것이 몇 명인가? 글쎄요. 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오래된 어떤 기억을 더듬어 가보면 한 명, 뭐 3명, 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10대 여성입니다. 그러면 성적인 기술과 성적인 이해도에 따라서 일본 여성이 낫겠나요? 한국 여성이 낫겠나요? 어느 여성이 더 낫겠나요? 남자와 성관계 한 번 가지면 애 하나 생긴다는 우리 한국 여성하고 남자와 성관계 하는 거하고 애 생기는 거하고는 별개지 라고 생각하는 한국 여성하고 일본 여성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돈이 없으면은 엄마 아빠 지갑을 털면 되지 하는 한국 여성하고, 아니 돈이 없으면은 동네에 돈 많은 아저씨들 많은데 그 돈 많은 아저씨들 지갑을 털거나 바깥에 나가가지고 휴대폰 들고 나 저 남자 찾아요? 그 대신 저 같이 놀아줄 테니까 돈 좀 주세요? 그렇게 하면 돼. 그러면은 간단하게 돈 잘 생겨 라고 말하는 일본 여성이 낫나요? 어떤 여성이 낫나요? 돈이면 애매미도 없습니다. 신혼 첫날밤에 부부관계하면 징역 3년이라는 나라입니다. 부부가 약속이 3년이 지나서 가성비 5년대에 들어가가지고 부부관계 한 번 하면 부부강간죄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야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에 한 장병 들려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엄마 아빠 주머니를 털면 되지 하는 한국 여성과 돈이 없으면 동네에 잘 나가는 아저씨 꼬셔가지고 돈 좀 뜯어내면 되지, 또 만약에 동네에 잘 나가는 아저씨가 나 지금 다른 애한테 돈 줘야 돼, 나 돈 없어 이러면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아저씨 잡아가지고 돈 좀 털면 되지 라고 말하는 일본 여성과 어느 여성이 낫겠나요? 어느 여성이 남자를 좀 더 이해하겠나요? 어느 여성이 더 나은 성적인 관계를 가지겠나요? 성행위도 기술입니다. 성행위도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목석같이 누워있는 자신이 애인이 좋은가요?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애인이 좋은가요? 성행위도 기술입니다. 그리고 성행위만큼 복잡한 기술을 구사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짐승입니다. 이해하시겠나요? 고등동물로 올라올수록 성적인 행위는 복잡하고
성적인 행위는 많은 판단력과 정신력과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 성적인 행위입니다. 어느 여성이 더 성적인 행위를 잘할까요? 내가 중년의 남자가 재혼 상대 1위가 술집 여성이라고 하는 게 농이 아닙니다. 나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하고 정말로 답답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성행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올바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좀 더 나은 성적인 즐거움과 성적인 만족과 성적인 편안함을 가져올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려고도 하지 않고 행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알고 그런 것을 행하게 되면 돈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 카르텔이 돈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조직적인 방해와 조직적인 체계이 쌓아오는 마치 거대한 성처럼 그렇게 견고하게 우리 의식 수준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나는 이야기합니다. 왜 부부간의 성행위가 죄가 되어야 하나요? 왜 부부가 거부를 하고 부부가 시비가 붙고 부부간의 성행위가 어려워져야 되나요? 그렇게 할 바에야 이혼하고 치우세요. 같이 결혼하지 마세요. 살지 마세요. 왜 결혼이 돈벌이 수단이 돼야 됩니까? 한국 여성들 이혼 3번만 하면 떼부자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혼 3번만 하면 노예 3명을 거드리는 나라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야 하나요? 왜 이렇게 되어야 하나요? 바로 그래야만 이 돈벌이가 되는 그런 집단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몇 번에 걸쳐서 하겠지만은 우리 모두는 생각을 다시 하고 생각을 좀 더 깊게 생각하고 좀 더 넓은 범위와 좀 더 다른 각도로 이 남녀의 성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밤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유튜브를 찍으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이 문화와 성에 대한 개념, 그리고 성과 돈에 대한 개념, 성과 정신적인 개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고자 하다 보니까 나는 성매매 합법화를 추진하게 되었고, 네이버 카페에 성매매 합법화 추진위원회라는 카페를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문화를 바꿔보자고 이러는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작은 터널이 가까워 오는데 여기까지 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